안녕들 하세요. 세월이 후딱후딱 지나가죠? 열심히들 공부하셨나? 이까짓 거. 오늘은 이제 요 10곡태 마무리를 갖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쪽에 나와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부터 출발하도록 하자. 준비됐습니까? 그리고 복습 좀 하셨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꼭 보셔요.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13쪽에 나와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자, 화면은 필요가 없고 이제 영화 볼 때가 아니에요. 그죠? 종이랑 친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산세 중에서 과세 대상.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더라. 자, 그럼 박스 나와 있는 것 과세 대상 5개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양도소득세와 겹치는 부분이니까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주택, 제일 먼저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다.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실수하면 이런 게 실수가 되는 거야. 해서 항상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몸뚱아리다. 따라서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다.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서 집이 있다. 얘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아니란 얘기죠. 물건은 하나가 된다. 토지는 토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그 다음에 기업, 주택. 주택이 있는데 그럼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계를 정해뒀죠. 그런데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주택의 바닥 면적에 대해서 몇 배? 동그라미 치세요. 10배. 10배 부속 토지의 경계다. 그 다음에 니은 밑줄 다가구 주택.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됐으면은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한 구 한 구 모여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다가구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 경우에 부속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파트 생각하라고 그랬죠. 아파트 토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 면적의 비율대로 안분 나눠줘야 되겠죠. 아파트 면적이 넓다. 토지도 많이 가져가고 아파트 면적이 적다. 그럼 토지도 지분이 적어지겠죠. 해서 우리가 세법에서 나누는 것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눌 때가 있고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눌 때가 있는데 대부분이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딸린 토지, 부속 토지를 계산할 때는 항상 건물 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딸린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가 표준액 비율이다. 두 가지뿐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디귿, 겸용주택. 겸용주택은 첫째 동그라미 한 구다 그랬으면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는 주거용 면적이 크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같을 때 요걸 갖다가 밑줄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란 말은 같거나 클 때 같거나 클 때는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동은 주상복합이야. 태어날 때부터 따로따로 부분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거기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주택에 대한 것 이거 꼭 알아두셔요. 다가구 주택, 그 다음 겸용주택에 관한 것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거냐 보죠. 자, 28번 나왔죠.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몇 개가 있다?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된다. 여기는 5개가 다 맞았지만 실지 시험에서는 2개 이상 콤마가 들어가면은 뒤에 틀린 게 하나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끈기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2개 이상의 콤마가 나열이 됐다 그러면 뒤쪽을 항상 신경을 쓰세요. 슬그머니 하나 집어넣어.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느냐? 옛날에 이게 나왔죠. 별골, 쓰리고, 사치성 재산 있죠. 그럼 별은 뭐예요? 별장. 골은 뭐예요? 골프장. 완고는 뭐예요? 고급 주택. 투고는 고급 월악장. 쓰리고는 고급 선박. 사치성 재산 나왔죠. 과거에 요게 나왔는데 고고고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고급 자동차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2개 이상의 콤마가 나열이 되면 뒤에를 꼭 신경을 쓰세요. 이상한 거 푹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5개 다 맞았고요. 2번. 자, 재산세에서 주택이란 법률은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경우에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따로 썼으니까 왜 이렇게 아마추어같이 또 시작이야? 토지, 건축물, 주택 따로따로 썼잖아. 따로따로 썼다는 건 요 범위에 주택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얘기죠. 포함된다. 이게 없으면 포함되겠죠. 이게 있으니까 제외가 되겠죠. 이게 사소한 상식이에요. 근데 요 지문 갖고도 밤새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갖고. 그래서 따로 썼다. 제외돼. 안 썼다. 포함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맞고 3번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3가지로 구분한다.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한다. 옳은 지문이죠. 요거 해갖고 풀고 갔더니 그의 시험에 요게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죠. 신경 쓰면 돼요. 4번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강조했죠. 주택에 대해서 딸린 토지는 토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포함이 된다? 주택. 따라서 재산세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따라서 일단 답은 몇 번? 4번. 5번 동그라미 한동. 한동이면 주상복합이야. 주상복합은 애시당초 따로 주거용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끝. 요렇게 되겠죠. 항상 그 박스 안에 있는 이론을 알면은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공부들 다 하셨죠? 분리하면 또 대답 안 하는 건 여전해요. 그래서 감히 장담하는데 요거 달달달달하고 물론 50하나 문제는 서비스로 우리가 공부할 때 도움되라고 집어넣은 거고 나중에 100선 딱 100개 알면은 이틀 뒤에 9문제 비슷한 게 많이 나오겠죠. 잊어먹을 틈이 없다는 얘기야. 설마 이틀 만에 잊어먹을까? 매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틀 되면 잊어먹을 틈이 없어. 2주 되면 잊어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박스. 재산세 밑줄.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취득세와 재산세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이 한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문이 몇 개 없으니까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자, 양괄호 1번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양괄호 2번의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밑줄 공유재산. 공동 소유면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지분권자. 여러 사람, 4글자, 지분권자. 그 다음 괄호 안에 근데 지분 표시가 없어. 지분 표시가 없다는 건 똑같으니까 표시 안 한 거죠. 똑같다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균등이다. 항상 세법은요 힌트가 주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건 뭐 많이 했어요. 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라는 건 땅과 포함되는 거죠. 건축물은 갑, 그 다음 토지는 을, 사람은 두 사람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두 사람 맞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 계산은 몇 번 계산해야 된다? 한 번. 이게 포인트죠. 두 번 하면 이거 틀리는 거야. 사람이 둘이든 100명이든 재산은 물건은 하나뿐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그 이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해? 주택에 포함하니까 주택분 재산세를 한 번 계산하는 거지. 이해 가셔?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게 뭐예요?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주택에 포함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맨날 포함한다. 이건 아는데 소유자가 2명이다. 그러면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한다. 틀린 거야. 사람대로 계산하는 게 재산세가 아니죠.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재산세가 뭐야? 재산세. 사람에 대한 거야? 재산에 대한 거야? 그럼 재산은 소유자는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재산은 몇 개로 본다고 그랬어? 하나야. 주택만이야. 말 이해 가죠? 아니야.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 맨날 거기서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한다 하면 뭐 할 거야?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재산세는 사람은 필요 없어. 나중에 필요하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재산은 건축물 토지는 한꺼번에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곱해주면은 주택에 대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야. 사람 여러 사람 필요 없어. 재산은 하나야. 그럼 재산세도 몇 번 계산한다? 한 번. 한 번 계산했다. 그럼 맞는 지문이고 각각 이러면 틀린 지문이고 각각이란 말이 왜 틀리는가 이해 가요? 재산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 외울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딸린 토지는 주택에 포함되는 거야. 여러 사람이 왜 나왔어? 여러분 헷갈리라고 나온 거야. 만약에 사람이 얘가 50명, 얘가 50명 지분 쪼개겠다 이게야.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야? 너무 또 빨리 설명했구나. 50명, 50명 계산이 또 복잡하기 시작하죠. 몇 명이야? 그럼 사람 수대로 한다면 100번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100명이더라도 재산은 몇 개다? 하나다 이거야. 이것만 꼭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에 헷갈리게 하려고 소유자가 각각 이렇게 나온 거야. 소유자가 2명이든 소유자가 100명이든 재산은 몇 개다? 한 개다. 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들어간다? 주택에 포함한다. 오늘도 첫 시간 예상하고 들어왔어요. 변함없어. 근데 끝날 때 되면 또 웃고 가요. 그로부터 2주 뒤에 또다시 시작하고 이러기를 제가 여기서 2년을 보냅니다. 이미 각오하고 왔어.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틀 전에 하는 특강은 틀림없이 들으세요. 설마 이틀 뒤에 잊어먹을까? 지문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12개 정도 나올 건데 그러고도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세법 이틀 뒤에 하지 말자. 이틀 전에 다른 걸 갖다가 저기 하자. 그렇게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세법은 뭐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니까 한 일주일 전에 미리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난 마무리가 왜 잘 안 되는지 절대 모르겠어. 그래서 이틀 전에 세법을 또 작년처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문제예요. 문제. 100문제. 100선. 그럼 그거 갖고 푸는 다음에 이틀 뒤에는 절대로 비슷한 유형들이 나올 거니까 뭐 틀릴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정보하면은 시험 보기 가기 30분 전에 하지 뭐. 시험장 앞에서 내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시간을 미리 가서 아끼려고 미리 그 운동장에서 우리 수강생들 모아놓고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해 준 적도 있어요. 악착 같았죠? 그때는 뭐 세법 만점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세법 만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죠. 그랬다가 유형이 조금 바뀌면서 2011년도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전엔 만점이에요, 만점. 그때가 좋았을까요? 노노노. 지금이 더 좋아. 왜? 세법 만점 못 받으면 어때? 등기법이 있는데. 자, 그럼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민법 잘하시면 등기법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양과로 3번. 이렇게 해서 세금은 항상 재산은 한 개다. 사람은 몇 사람이더라도 재산은 하나다 이거야. 그럼 100원이 나왔다. 100원 나온 것을 사람 수대로 이때 가서 안분 계산 나눠줘야 되겠죠. 일단 세금은 한 번 계산해. 물건이 하나니까. 그런 다음에 사람 수대로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줘라? 시가 표준의 비율.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누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번 포인트는 뭐냐? 동그라미 매매 또는 밑줄 소유권 변동이 됐대. 매매가 되면 당연히 소유권 변동이 되겠죠? 그런데 밑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 이럴 땐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죠? 공부상의 소유자. 다른 말로 매도인도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밑줄 개인 명의로 등재.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됐지만 사실상의 종중재산이죠. 그런데 종중재산인 걸 신고하지 아니하여 밑줄 신고하지 않으면 종중재산인지 모르겠죠. 이럴 땐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개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상속. 상속이 됐는데 자, 세 번째 줄 신고하지 않았대. 그러면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주된 상속자. 이상한데요. 다른 건 공부상의 소유자인데 왜 이거는 주된 상속자입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 누가 된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로 나올 때도 있고요. 괄호 안에처럼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이면 누가 되죠? 연장자 순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7번 밑줄 누구와 국가와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 맺고 밑줄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항상 국가 소유인데 내가 공짜로 사용하면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나를 뭐라고 얘기한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로 나올 수도 있고 밑에다 하나 써놔도 되죠. 뭐라고도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내용 똑같아요. 지문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매수계약자로 나오고 계약을 안 맺었으면은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은 자 또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우리끼리는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안하니까 납세의무자가 되더라.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동그라미 유료. 유료는 대가를 줬으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여보세요. 내가 공짜로 써야 미안한 거야. 어떻게 여러분은 미안한지 안 미안한지 이건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또 설명 안 드려도 돼? 왜 미안한가? 왜 안 미안한가? 이렇게 불안하지? 나 심장병 도질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유료면 비과세. 유료면 뭐야? 개인이 야 대가를 줬으니까 안 미안해.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한번 더 해봅시다. 국가 소유야. 이거를 개인이 사용해. 개인이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면 미안하잖아.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매수계약자. 그런데 유료로 사용하면은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는 거. 요 그림 이해가 나요? 그러니까 미안해 안 미안하는 사용하는 사람 입장이 된다. 끝. 그 다음에 양괄호 8번의 밑줄 신탁재산. 신탁재산이 올해 개정됐으니까 알아둬야 되는데 꼭 함정을 앞에다 집어넣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 이렇게 함정을 판 거야.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이건 신탁법상의 형식상의 이전이란 말이야. 따라서 명의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신탁재산은 항상 물건 주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야. 물건 주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위탁자. 꼭 알아두셔요. 요거 올해 개정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탁재산이 나오면 앞뒤 볼 거 없어.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내야 된다. 주인을 뭐라고 그런다? 위탁자.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취득세 누가 내? 금방 하고서 질문한 거예요, 지금. 항상 신탁재산에 취득세 누가 내? 위탁자. 재산세 누가 내? 위탁자. 이게 불안해요.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 양도소득세 누가 내? 그래, 그것만 알면 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9번.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로 지정을 했다. 보류지로 지정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따라서 재산세도 사업 시행자. 채비지가 나왔을 때 양도소득세도 누가 낸다? 사업 시행자가 돼. 그러니까 신탁재산은 납세 의무자가 다 위탁자야.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나왔을 때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비과세 될 때는 충당이란 말이 나올 때가 된다. 뒤에 양도에서 오늘 배울 겁니다. 일단 이것만 알아도 채비지, 보류지는 재산세 누가 낸다? 사업 시행자. 양도소득세 누가 낸다? 사업 시행자. 끝. 요렇게만 알아두면 되는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만 꼭 알아두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 밑줄.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건 소유자가 없어졌어. 행방불명됐어. 그러면 재산세는 누구한테 걷어야 된다?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밑줄 수입. 수입을 했을 때는 취득세도 수입하는 자, 재산세도 누가 된다? 수입하는 자. 수입이 나온다. 사람을 물어봤다. 그럼 누가 된다? 수입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거야. 공부상의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 갑이야. 매도인. 을에게 팔았어. 그럼 얘가 이전 등기 해가야 되겠죠? 근데 얘가 안 해간 거야. 그럼 사실상의 소유자는 얘란 말이야. 잔금 다 받았어. 근데 얘가 이전 등기 안 해갔으니까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잖아. 그럼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겠어? 매도인에게. 그럼 매도인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니까 증거자료 갖춰서 신고할 기회를 줍니다.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증거자료 갖추어서 신고할 수 있어. 야 봐라. 이건 내 거 아니야. 계좌이체 내역 봐. 나 5월 말 이전에 돈 받았어. 근데 얘가 안 갔어. 계약서 여기 있잖아. 신고하면은 고지서는 누구한테 간다? 매수인에게 보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증거자료 갖추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건 어떨 때가 있느냐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를 때 이럴 때 기회 주는데 어떨 때 있어? 매매가 됐을 때, 그 다음 상속됐을 때, 그 다음 종중재산일 때 이럴 경우에는 신고할 기회를 주는데 상속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종중재산 같은 경우는 친척끼리니까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 남남끼리 매매할 때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땐 이거야. 증거자료 갖춰서 신고하는데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네? 10일이네. 끝. 박스에 나와 있는 게 납세 의무자 전부입니다. 이거 제쳐놓고 출제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29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틀린 것은 물어봤네요. 틀린 것. 1번 포인트가 뭘까요? 공유재산이다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권자. 괄호 안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떤 것으로 본다? 균등의 동그라미. 균등의 뜻이 뭐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항상 세법에선 앞에 법률이 많이 주어지는데 법률은 절대로 읽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패스하면 돼. 패스하면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둘, 넷, 여섯 번째 밑줄. 뭐부터 보면 될까?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다. 그럼 채비지, 보류지를 누가 정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 납세 의무자 누가 된다?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요. 사람이 두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각각 계산해요? 한 번만 계산해요? 왜? 옹알이 되기 있기 없기? 항상 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포함해야 돼? 주택에 포함하니까 재산은 주택뿐이 없단 얘기야. 따라서 볼게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밑줄 면적 비율로 안 분합니까?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합니까? 시가 표준액 비율로. 따라서 틀린 거 몇 번이 돼요? 3번이 됩니다. 만만한 문제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 끝. 여기까지가 국가 소유야. 국가 소유인데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대. 계약은 없죠. 그렇지만 사용권을 공짜로 받았으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은 자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계약이 나오면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고 계약이 없으면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답이 친절하게 지문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답을 툭 던져주잖아. 세법 이렇게 던져주는데 못 받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풀어봤으면 아시겠지만은 문제 지문에 힌트가 또 어떤 건 거의 정답을 주어줘요. 여러분 고생한다고.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도 보면은 뭐예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라고 답이 주어지잖아. 그럼 당연히 그 자가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고요. 5번은 동그라미 매매. 매매가 돼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밑줄 신고하지 않대. 신고하지 않았으면 매매가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공부상의 소유자. 얘한테 보내야 되겠죠. 매도인에게. 그렇잖아. 신고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 그래서 옳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9번의 납세 의무자도 지문이 길어. 왜? 힌트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길다 이거지.